누가 당신 마음대로 기구를 독점하라고 했습니까? 헬스장 내부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몇몇 회원들이 카운터 근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헬스장 직원으로 보이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혈기왕성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던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가리키는 사람은 익숙한 얼굴이었다. 곧이어 벤치에서 일어난 그는 바로 손흥민이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축구 스타. 등 뒤에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이도 보였다. 하지만 손흥민은 유명세를 자랑하기보다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직원은 한 발 더 다가서며 마치 그가 일반 회원을 윽박지르듯 삿대질을 했다. 아까부터 봤는데 스쿼트렉에서 시간 끌고 바로 옆 벤치프레스에도 연달아 계속 앉아있고 다른 회원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혹시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스쿼트렉을 5분 정도밖에 쓰지 않았고 그리고 바로 장비를 닫고 옮겨드렸습니다. 손흥민의 이맨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말투만큼은 침착했다. 말로는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인이고 뭐고 이 헬스장은 규칙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 당신이 축구 선수인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당신도 똑같은 회원 중 한 명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다. 몇몇은 손흥민이 왜 여길? 하는 표정, 몇몇은 직원이 저렇게까지 흥분할 일인가? 하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당신 때문에 다른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들 운동하러 오는 거지. 당신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헬스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그제야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저거 좀 지나치지 않아? 손흥민 선수라고 해도 똑같은 손님인데 억울하겠네. 혹시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 직원이 한층 더 나를 세웠다. 안 그러면 여기 관리자 부를 테니 그냥 운동 못하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 내부 규칙 어기면 강제 퇴장 가능합니다. 손흥민은 그 말에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제 운동 방식이 다른 분들께 불편을 끼쳤다면 사과드립니. 하지만 시설 독점 의도는 없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다른 분들이 이미 불편 호소를 했어요. 정식으로 제재해야 할 수도 있으니 기다리세 관리자 불러오겠습니다. 주변 회원 중 하나가 손흥민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다. 손 선수님, 혹시 제가 본 건데 아까 스쿼트랑 벤치프레스를 번갈아 써서 직원이 그렇게 오해한 것 같아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 드릴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 하지만 일단은 조용히 상황을 바로 잡고 싶습. 괜찮아요.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그 순간 다른 회원들이 뒤에서 웅성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난 아까부터 런닝머신 대기만 두 번째야. 사람도 많은데 장비 정리 안 하고 다니는 인간들 너무 많아. 지금 보니까 오늘따라 사람이 더 몰린 것 같아. 곧 점심시간이라 그런가? 뒤이어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드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 장면 찍어둬야 하는 거 아니야. 직원이 너무 무례해 보이네. 그냥 방관하기보단 뭔가 이건 소셜미디어에 알려야 될 일 같은데.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조용히 만류했다. 이거 괜히 키워서 손 선수님만 난처해질 수도 있어. 그분 이미지에도 안 좋고. 공기는 이미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아무래도 한국 최고의 축구 스타가 헬스장에서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장면은 보기 드문 일이다 그렇지만 상황은 이미 증폭될 대로 증폭된 상태였다. 잠시만요. 관리자를 불러오겠습니다. 직원은 신경질적으로 말을 내뱉고 급하게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손흥민은 씁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헬스장 바닥에는 땀 자국과 몇몇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아령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운동기구를 찾아다니고 있었지만 자리 부족으로 좀처럼 원활하게 운동하기가 힘들어 보였다. 그제야 손흥민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살짝 팔을 휘저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장비가 부족해서 운동 못하고 계신가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또 몇몇은 관심 없다는 듯 그냥 자기 할 일을 했다. 그러나 사방에서 흐느적대던 공기는 그의 말에 다시금 집중되는 분위기였다.
저는 사실 오늘 간단히 근력 보강 훈련 좀 하려고 들렀습. 여기 시설 좋아서 가끔 옴니 그런데 덜컥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당황스럽네요. 혹시 저 때문에 사용이 어려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손 선수님, 저도 사실 운동 시간을 좀 오래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 헬스장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긴 해요. 누가 잘못이라기보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로 겹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령이며 바벨이며 무게별로 대충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으니 찾느라 시간도 많이 걸려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문제라면 다 같이 대화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야 제가 유명하든 아니든 운동하러 온 사람 중 한 명입니 다 같이 장비 돌려가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손흥민을 의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이들도 그의 진솔한 태도를 보며 마음을 조금씩 놓는 듯했다. 그리고 이때 매니저로 보이는 또 다른 직원이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쪽 직원이 유명인이라도 규칙 위반이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손흥민 선수님, 맞으신가요? 매니저는 급히 현장을 파악하느라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직원이 다시 등장해 손흥민 쪽으로 손가락을 내밀었다. 네, 바로 이분이 계속 기구를 독차지해서 다른 회원들한테서 불만이 들어온다고요. 매니저가 주위 회원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두 명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사실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냥 운동기구가 너무 부족하고 다들 쓰고 싶은 타이밍이 겹쳐서 손 선수님이 오래 쓰신 건지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보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회원도 거들었다. 저도 헬스장에 자주 오는데 오늘따라 조금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차례 기다리다가 짜증이 났어요. 근데 손 선수님이 기구를 싹 다 독점했다기보단 제대로 안내나 순서 정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가 직원에게 돌아섰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죠. 회원 한 분의 항의만 듣고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봅니. 손 선수님,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깊은 숨을 고른 뒤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다. 우선 저도 규칙을 어길 생각은 전혀 없었습.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때는 여러 기구를 동시에 쓰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하체와 상체를 번갈아 운동하려고 사용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되 기구 이동을 자주 했습. 그걸 직원분이 독점으로 보신 것 같아요. 매니저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면서도 나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직원이 얘기한 기구 독점은 오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회원분들이 불편했다면 정말 죄송합니. 하지만 저도 따로 기구를 치워놓거나 예약해 놓지는 않았습. 장비를 쓰고 나서는 바로 놓았고요. 그러자 옆에서 참지 못한 어떤 회원이 답답하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근데 헬스장 운영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였어요.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 장비가 부족하니 서로 기구를 잡아야 해요. 근데 안내하는 직원은 사실상 이분 손 선수를 찍어서 지적한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유명한 분이니까 괜히 엄격하게 굴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매니저가 그 말을 듣고 직원 쪽을 돌아봤다. 직원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내가 본 게 맞아요. 스쿼트 렉에서 끝났으면 남에게 기회를 줘야지. 옆 벤치에 바로 넘어가고 또 다음 장비로. 그러면 못 쓰는 사람은 계속 못 쓰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번갈아 가며 회복 시간을 활용하는 고강도 순환 운동 방식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새 옆에서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던 트레이너 자격증 공부 중인 학생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선수가 아니라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 기구를 옮겨 다니며 짧게 반복 세트를 진행하거든요. 대신 사용 시간이 길지 않으면 독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러자 직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요, 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관찰한 바로는 이분이 유명해도 어쨌든 한 번쯤 경고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 괜히 특혜 줄 수 없잖아요. 일반 회원들도 다 똑같이 대해야 하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저도 특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으니 당황스럽네요. 혹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용 시간을 엄격히 정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매니저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저희가 공지문을 더 명확히 붙이거나 사람이 많을 때는 순번표 같은 걸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 그리고 회원분들도 서로 양보해 주셔야 하고요. 주변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그러자 손흥민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혹시 지금 장비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다면 간단하게 그룹 운동 세션을 열어볼까요? 순간 헬스장 곳곳에서 그룹 운동 세션 하는 낮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아해하는 표정이 대부분이었지만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매니저가 살짝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룹 운동이라면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제가 축구 선수를 오래 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조금 있습. 다른 종목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장비를 번갈아 사용하곤 하죠. 오늘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 아예 3에서 4명씩 팀을 나눠서 한 기구를 돌아가며 빠르게 쓰는 거예요. 휴식과 워밍업, 정리까지 함께 도우면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참에 운동 친구도 사귀고 효과적으로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막상 나서기가 망설여지는 이들도 있었다. 저, 저는 근력이 약해서 괜히 방해될까 봐요. 혹시 손 선수님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려나요? 그래도 프로축구 선수인데 손흥민이 두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여긴 전문 PT 받으러 오는 곳도 있고 혼자 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냥 함께 사용하자는 취지입니. 굳이 제 운동 방식을 강요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들 각자 루틴이 있으실 테니까 기구가 겹치는 분들끼리 자연스럽게 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령도 무게별로 정리하고 바벨도 순서대로 정돈해 놓으면 찾기가 쉽잖아요. 매니저가 직원과 시선을 교환하더니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람이 많이 몰려서 운동기구 사용에 불편이 크신 걸로 압니. 그래서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짧게 팀을 이뤄 기구를 함께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취지에서 손흥민 선수께서도 제안해 주셨고요. 이 말에 헬스장 한가운데서 작은 반응이 일기 시작했다. 오, 손 선수님이 제안했다고? 그럼 나 해볼래. 나도. 어차피 혼자 운동하면 심심한데. 그 모습을 보던 직원은 여전히 뾰루퉁한 표정이었지만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어가자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기도 애매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을 무턱대고 내보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회원들이 호기심과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일단은 시도해 보는 걸로 하죠. 그래도 규칙 위반 시엔 바로 제재할 겁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체면을 차리는 듯 단호하게 말한 뒤 뒤로 물러났다. 그렇게 해서 헬스장 전체가 일종의 그룹 운동 시간에 들어갔다. 자발적으로 3명 혹은 4명씩 모여서 벤치프레스 구역, 스쿼트 렉, 그리고 다른 기구들을 돌아가며 함께 쓰기로 결정된 것이다. 여기 바벨 10kg, 15kg, 20kg. 정리 좀 도와주세요. 무게별로 잘 꽂아두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이쪽은 정리할게요. 그럼 저는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아령 정리 도와드릴까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고 한동안 시끄럽던 헬스장 공기가 점차 밝아지며 활기를 띠었다. 직원도 처음엔 불만 섞인 얼굴이었으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 슬쩍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었다. 조금 전 항의를 먼저 했던, 그러니까 손흥민이 기구를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헬스장 구석에서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팔짱을 낀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헬스장 직원은 아니지만 다른 회원이자 이웃가게를 운영하는 김진철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까부터 손흥민이 유명세를 이용해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가 볼멘소리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냥 저 사람 유명하니까 매니저고 직원이고 다 봐주는 거 아니야. 어휴, 다들 저렇게 호의적이라니.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귀 기울이고 있다가 말을 걸었다. 에이 설마요 손 선수님이 먼저 그룹 운동을 제안하셨으니
최소한 독점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 사람은 좋은 이미지와 말솜씨로 사람을 쉽게 넘어가게 만드는 걸 수도 있음. 유명인들은 다 그런 전략 쓰잖아요. 중년 남성이 고개를 갸웃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 보니 그냥 착한 것 같은데. 직접 운동 참여도 하고 기구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앞장서고 있잖아요. 하지만 김진철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한번 지켜보죠. 괜히 특혜 줄 순 없잖아요. 운동 끝나고 나면 다 똑같이 기구 정리 제대로 해야 하는데 과연 손흥민은 얼마나 성실히 할지 내가 지켜볼 겁니다. 그렇게 또 다른 긴장감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룹 운동은 시작되었다. 자, 혹시 벤치 쓰실 분 계세요? 네, 저랑 한조가 되실래요? 저도 가슴 운동하고 싶었는데 좋아요. 저도 2분 할 동안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2분 하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손흥민은 자기 루틴대로 먼저 가벼운 중량으로 워밍업을 했다. 그리고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물었다. 손 선수님, 혹시 동작 자세 봐주실 수 있어요? 저도 축구는 아니지만 허벅지 근력을 좀 키우고 싶어서 스쿼트 자세가 맞는지 궁금해요. 그는 친절하게 손짓으로 시범을 보였다. 물론이죠. 일단 허리를 너무 과하게 젖히지 말고 무릎이 발끝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무게를 들 땐 복근도 함께 긴장시켜 주세요. 그런 식으로 헬스장은 일종의 즉석 강습장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유명인한테 뭘 배우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막상 분위기가 무르익자 다들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답을 받고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다. 오, 이게 확실히 무릎에 부담이 덜 가네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여러 기구를 잘 쓸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사이 직원은 여전히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 내가 굳이 저 스타를 건드려서 뭘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커졌지? 매니저가 조용히 옆에 다가왔다. 우리 직원으로서 열심히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회원들 전체 의견을 들어봐야 해요. 유명인이든 아니든 먼저 무조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해가 생기니까.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알겠습, 제 잘못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규칙은 지켜야 하니까. 맞아요. 규칙은 규칙이죠. 하지만 규칙이 오해로 이어지지 않게 대화가 우선이에요. 다행히 손 선수님이 유연하게 대응해서 상황이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던 김진철은 끙끙대다 못해 직접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스쿼트를 마치고 땀을 닦던 손흥민이 반가운 듯 웃으며 응했다. 네, 말씀하세. 같이 운동하시겠어요? 김진철은 곧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솔직히 말해서 이 헬스장에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유명인들이야 PT나 사설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 좀 마음 편하게 공공시설도 이용하려고 해요. 사실 해외 생활이 길다 보니 한국 올 때면 일반 사람들과 섞여 운동하는 게 편하고 즐겁습니다. 김진철은 뭔가 트집을 잡고 싶어 했지만 대답이 담백해서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이렇게 그룹 운동을 제안하신 이유가 뭔가요? 기구 독점에 대한 지적을 받으니 그냥 인심 쓰듯 하는 건 아닌지. 손흥민은 살짝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인심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저도 경기가 없을 때는 평범한 회원이에요. 사실 유명인이라 더 조심해야죠. 괜히 특별 대우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장비가 부족하고 서로 양보가 안 돼서 다들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했어요. 흠, 그럼 운동 끝나고 나면 뒷정리도 당연히 하실 거죠? 김진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선 기운이 있었다. 물론입니, 제가 썼던 기구는 모두 닦아서 제자리에 둘 거고 혹시 다른 분이 급히 가셔야 하면 대신 정리도 해 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선수 생활할 때도 이런 건 기본이니까요. 김진철은 끝내 뾰루퉁한 표정이었지만 더 물고 늘어질 근거가 없으니 말을 잇지 못했다. 알겠습, 지켜볼게요. 그의 뒤로 다른 회원이 다가왔다. 같이 스쿼트 렉 좀 쓰시죠. 차례가 조금 밀려 있어서.
김진철은 불만스럽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지만 결국 무게를 조정하러 갔다. 이런 작은 접촉들이 이어지며 헬스장 전체가 뭔가 순환하는 느낌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벤치 구석 쪽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다시금 터져 나왔다. 아니, 지금 이걸 몇 세트나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써야 하는데? 어떤 중년 여성이 젊은 남성 회원에게 따지고 있었다. 이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 별개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었고, 옆에 젊은 남성도 같은 장비를 쓰고 싶어 대기 중이었던 모양이다. 양쪽 다 양보할 기색이 없었다. 잠시만요, 제가 순서대로 하려 했는데 중간에 스카우트처럼 끼어드셨잖아요. 끼어들다니요. 난 분명히 시선을 보내며 대기 중이라고 알렸고, 당신이 세트 끝내면 바벨 정리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앉으려 하니까 불만을 표하시던데요. 조금 전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음에도 사람이 많은 만큼 충돌도 잔불처럼 계속 생겨났다. 직원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둘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꽤 격해진 상태였다. 이 벤치 내가 먼저 쓸 차례였어요. 왜 모르쇠로 나옵니까? 어머, 언성부터 낮추세. 내 순서를 어긴 건 당신이면서. 이때 손흥민이 가까이서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혹시 두 분 번갈아 한 세트씩 하시면 어떨까요? 둘 다 가슴 운동하고 계시니까 한 분이 세트하면 다른 분이 휴식하고 그렇게 교대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요. 남성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아니, 이건 제 운동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연속으로 집중해서 하고 싶단 말입니다. 여성도 등을 고추스며 반박했다. 저도 계속 세트 수를 채워야 해요. 중간에 끊기면 리듬이 깨져요. 손흥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갔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연속 세트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근육 회복 시간을 갖는 게 효율적일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는 서로 나누면 좋잖아요. 남성은 살짝 망설이는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도 제 루틴이 잘 못 잡히면 성과가 떨어질까 봐서요. 준비한 무게도 있고. 그러자 손흥민은 진지하게 설명했다. 운동 효과는 결국 본인이 일정 자극을 주고 제대로 된 휴식 사이클을 가져가는 게 핵심입니. 연속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 세트 끝나고 1분에서 2분 정도 휴식하는 건 일반적이죠. 그 사이에 다른 분이 빠르게 세트를 진행할 수 있다면 두 분 모두 서로 이득이에요. 여성도 한 발 물러서며 물었다. 그런가요? 그러면 내가 세트 한 번 하고 1분 쉬는 동안 이분이 바로 세트하고 다시 돌아오는 식? 네. 이렇게 하면 두 분 모두 정해진 루틴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둘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죠. 씨야. 그래요 뭐. 그것도 괜찮겠네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바로 옆에 있던 세트 담당 직원에게 바벨 무게와 안전바 설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두 분 각각 무게가 다를 테니까 서로 번갈아 쓸 때마다 잠깐씩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은 살짝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수긍했다. 알겠습, 도와드리죠. 이렇게 또 하나의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었다. 손흥민이 전체를 통솔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운동 문화를 살짝 제안하고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흐름이 곳곳에 퍼지면서 처음엔 부딪히던 회원들이 차츰 서로를 돕는 분위기로 변해갔다. 물론 김진철 같은 이들은 여전히 저거 보여주기식 아니야 하는 의심을 버리지 못했지만 점점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나는 걸 보자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후, 이렇게 운동하니까 오히려 재밌네. 혼자였으면 지겨울 텐데 옆 사람 세트 볼 때 팁도 주고받고. 맞아요. 시간도 좀 절약되는 것 같고 뭐랄까. 의외로 단합심 느껴집니다. 한쪽에서는 중간중간 서로 이름을 묻는 등 가볍게 친목이 형성되기도 했다. 저는 김민지라고 해요. 평소에 요가만 하다가 웨이트를 도전 중이거든요. 저는 이승우입니 축구 말고 다른 이승우고요. 하하. 오늘은 등 운동이 목표예요. 이런 식으로 헬스장 분위기는 어느덧 화기애애해지고 동시에 구석구석 장비도 정리되어 깔끔해지고 있었다. 아령 무게별로 진열대가 정비되고 바벨도 규칙적으로 꽂혀 있었다.
직원 역시 바빴지만 한결 수월해진 표정으로 회원들의 질문이나 요청을 처리했다. 매니저는 이 광경에 뿌듯해하며 손흥민에게 다가와 작게 귀띔했다. 덕분입니다, 손 선수님. 사실 관리가 어려워서 고민 많았는데 오늘을 계기로 뭔가 운영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 제가 별로 한 건 없어요. 그냥 다들 이미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같이 움직일 기회를 못 찾으셨던 거겠죠. 그 시점에서 아까 그 불만의 직원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약간 실망한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손 선수님, 아까는 죄송했습. 제가 좀 과하게 몰아붙인 면이 있네요. 손흥민이 정중하게 고개 숙였다. 아니에요. 저도 제 행동이 혼동을 줄 수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다음부턴 더 주의할게요. 직원은 착잡한 얼굴로 계속했다. 처음엔 사실 유명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요구할까봐 경계한 것도 있었어요. 다른 회원들이 왜 저 사람만 편하겠어? 하면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미리 단속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제 표현이 거칠어서 상황이 커졌네요.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그래도 저한테 규칙 지키라고 하신 건 맞는 말씀이죠. 평범한 회원으로서 저도 당연히 규칙을 지켜야 하고요. 직원은 한숨을 내쉬더니 살짝 웃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침착하게 설명하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대화로 풀어보겠습. 괜히 큰 소리부터 쳐서 서로 기분만 상했네요. 그렇게 둘 사이에 있던 갈등의 골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했다. 직원이 떠난 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헬스장 정기권 끊어야겠어요. 분위기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저도 앞으로 여기 올 때마다 그룹 운동에 참여해 볼래요. 생각보다 재밌고 서로 자극이 돼서 좋은데요? 손흥민은 마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늘 여기 있는 건 아니어서 언제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 꼭 저랑 같이 하지 않아도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여성 회원이 손을 번쩍 들며 활기차게 말했다. 손 선수님이 없더라도 우리끼리 함께 쓰기 운동 계속 해보면 되겠네요. 애초에 혼자 긴 시간 기구 점유하는 것보다 서로 번갈아 가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활기찬 반응을 보이자 그 모습을 다시 멀리서 지켜보던 김진철의 얼굴에는 미묘한 갈등이 스쳤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뭐야, 진짜 분위기가 좋아졌네. 하긴 나도 오늘 가게 문 열기 전에 잠깐 운동하러 온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챙기는 모습은 오랜만이긴 하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손흥민을 향한 의심 섞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듯했다. 그는 계속 그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주시했다. 손흥민이 세트가 끝나자마자 꼼꼼히 장비를 닫고 무게를 원래 위치에 돌려두는 광경을 여러 번 목격한 뒤에야 김진철은 비로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제대로 하는군. 그리고 그때 그가 벤치로 다가간 걸 본 손흥민이 먼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같이 하실래요? 저도 지금 벤치프레스 중인데 무게만 조금씩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김진철은 잠시 주저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대답했다. 그래요, 저도 가슴 운동하려고 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 한 세트씩 번갈아 가며 진행했다. 김진철은 처음엔 말없이 바벨을 들고 일어날 때마다 땀을 닦기만 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트가 반복될수록 손흥민이 잘하시네요, 안정감 있고. 라며 가볍게 칭찬을 건넸을 때마다 그 역시 경직된 표정에서 조금씩 풀어졌다. 생각보다 힘이 좋으시네요. 평소에 운동 자주 하세요? 글쎄요, 매일은 못 오고.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 장사를 해야 해서 바빠요. 손흥민이 흐르는 땀을 닦으며 물었다. 가게는 어떤 거 하세요? 저기 바로 길 건너에 국수집이 있습. 진철이네 송칼국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거기 맛있다고 소문났잖아요. 하며 반가워했다. 김진철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직접 반죽해서 손님들한테 내놓는 정도예요. 손흥민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와, 전 칼국수 좋아합니. 언젠가 한번 들르겠습. 운동 끝나고 탄수화물 섭취도 중요하니까요.
김진철은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뭐, 오시면 언제든 환영입니. 처음엔 제가 좀 이상하게 굴었죠. 유명인이라고 괜한 오해도 했고. 괜찮습. 저도 운동할 때만큼은 여느 회원과 다를 바 없으니 그냥 편하게 대해 주셔도 돼요. 김진철은 바벨을 다시 렉에 걸어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그리고 조금 전까지는 제가 잘 안 믿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꾸준히 장비 정리도 잘하시고 다른 사람도 잘 도와주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신나게 운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김진철과 손흥민 사이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헬스장 전반에 쌓였던 긴장감은 점점 옅어지고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오히려 즐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편 트레이너가 시간 체크를 하며 외쳤다. 자, 이제 마무리 스트레칭 하실 분들은 매트 쪽에 자리 좀 마련해 주시고요. 셔틀런이나 유산소 하실 분들은 러닝머신 구역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흩어지며 각자 마무리 운동을 진행했고 어느새 1시간 가까운 시간이 훌쩍 지났다. 손흥민도 땀으로 범벅이 된 티셔츠를 매만지며 간단히 러닝머신 쪽으로 이동했다. 그때 누군가가 또 서둘러 다가왔다. 한 젊은 여성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손흥민 선수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인터뷰 좀. 그녀의 말에 손흥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인터뷰요? 여긴 헬스장인데요. 따로 공적 일정이 아니라 그냥 개인 운동하러 온 거라서. 기자는 열의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고 있습. 그런데 이 소동에 대해 기사화할 계획이 있어요. 헬스장에서 기구 독점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제안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라는 식으로요. 혹시 간단히 소감이나 앞으로의 계획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역시나 이게 이슈가 되는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매니저도 다가와 난처해하며 말했다. 에이, 선수님 개인 사생활 운동이니까 굳이 기사까지 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도 곤란해집니다. 손흥민은 매니저를 향해 손짓으로 괜찮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리고 기자에게 정중하게 답했다. 제 거창한 계획 같은 건 없습. 그냥 오늘은 일반 회원으로서 운동하러 온 것뿐이에요. 문제가 있었다면 서로 대화하고 양보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분위기가 좋아졌죠. 기자는 빠르게 노트에 적으며 물었다. 혹시 헬스장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나 유명인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손흥민이 살짝 미소 지었다. 글쎄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함께 운동하면 서로에게 좋다고 제안했을 뿐이에요. 구체적인 제도나 규칙은 헬스장 운영 측에서 결정하겠죠. 다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니 스포츠 정신에도 통하는 말이고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어 내려갔다. 알겠습. 좋은 말씀 감사합니.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자가 자리를 뜨자 주변 회원들이 다시금 다가와 궁금한 듯 물었다. 혹시 곧 기사 나오는 거예요? 괜히 주목받는 건 손 선수님한테 민폐 아닐까요? 그러게요. 그냥 조용히 운동하고 싶은 것 같은데. 손흥민은 웃으면서 말했다. 괜찮습. 큰일도 아니고 다들 공유하면 또 다른 분들도 헬스장에서도 이렇게 배려할 수 있구나 하고 좋은 의미로 참고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느덧 직원이 다가와 운동 마치시면 카운터에서 스포츠 음료라도 챙겨가세요라고 말했다. 처음과는 전혀 다른 상냥한 태도였다. 운동 끝나시면 드시라고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가끔 제공하는 음료가 있거든요. 특별히 드리는 건 아니고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결제할게요. 그리고 땀 닦고 나서 여기서 쉬었다가 가면 되나요? 네, 물론입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언성을 높였던 부분. 전혀 괜찮습. 저도 사실 당황했거든요. 일이 이렇게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조금씩 제 운동을 마무리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라커룸으로 향했다. 몇몇은 카운터에 들러 음료를 마시며 오늘 일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눴다. 진짜 오늘은 희한한 날이네. 아침부터 싸우더니 마치 이벤트처럼 끝났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참에 헬스장 측에서 인원 많은 시간대에 인원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기구 대여 시스템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한쪽에서는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아두고 짧은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가 앞으로 운영 방식을 재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피크타임에는 예약제로 기구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그룹 운동 세션을 일정 시간에 한해 유도한다든지 또 규칙을 지키지 않는 회원이 있으면 우선은 대화로 풀어가면서 최대한 갈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 봅시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좋은 생각입니다라며 의견을 덧붙였다. 굳이 무조건 규칙 위반 퇴장 이렇게 가기보다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오늘 손 선수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라커룸에 들어간 손흥민은 티셔츠를 갈아입고 땀을 훔치며 거울을 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분명 운동만 하러 왔는데 이렇게 소소한 갈등을 마주하고 또 풀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깨달은 느낌이었다. 익숙하진 않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함께 운동하며 대화해 보는 것도 재밌네. 옆칸에서 옷을 갈아입던 한 청년이 말을 걸었다. 손 선수님, 혹시 곧 국가대표 소집 기간이 다가오나요? 네,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몸 상태가 꽤 괜찮아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저도 TV로 열심히 응원하겠습. 오늘 이렇게 만나 뵐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 응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커룸에서 나오는 길, 그를 기다리던 김진철이 머쓱하게 다가섰다. 손 선수님, 아까 말씀드렸던 제 국수집 혹시 오실 기회 있으면 꼭 옷에 한 그릇 대접하고 싶습. 물론 그냥 특별 대우는 아니고요. 손흥민은 반갑게 웃었다. 그럼요, 저도 국수 정말 좋아하니까 근처에 올 일 있으면 들르겠습니다. 김진철은 뭔가 말하려다 결국 목소리를 낮춰 솔직히 사과했다. 사실 처음엔 제가 좀 몰아세웠습 죄송합니. 괜히 유명인이면 다 특혜 받을 거다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누구든 오해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새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김진철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떴다 이로써 갈등의 큰 불씨는 완전히 사라졌다. 카운터에 와서 음료를 받던 손흥민에게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 다음에 오실 때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놓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니요, 덕분에 저도 재밌게 운동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손흥민은 헬스장을 나섰다 문을 나가는 순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회원 몇 명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그는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밖으로 나오자 서울거리의 공기는 여전히 분주했다. 빌딩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중간중간 멈춰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손흥민은 모자를 살짝 눌러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늘 일, 기사로 쓰인다고 했지. 혹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좀 더 좋은 이야기가 퍼지면 좋겠다. 헬스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이 알면 좋으니까. 그의 귓귀에는 조금 전 헬스장에서 들렸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맴돌았다. 같이 운동하니 재밌네. 기구 정리하니까 훨씬 깔끔해졌어. 손 선수가 상냥해요. My cause. 그리고 초기의 날선 목소리들 나가라니까요. 기구 독점하지 마세요. 모두가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해하려고 할 때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긴다는 걸 다시금 확인한 하루였다. 며칠 후 해당 헬스장의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었다. 매니저가 공지문을 만들고 피크타임에는 팀 운동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직원들도 회원들에게 친절하게 먼저 물어보며 장비 순환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SNS에는 헬스장에서 손흥민과 함께 운동했다는 인증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 헬스장 분위기 좋아졌다는 댓글도 달렸다. 또한 김진철의
진철인의 손칼국수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유명세를 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손흥민이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 가게에 방문할 수도 있다더라 라는 루머가 퍼졌고, 실제로 몇몇 이들이 큐리오시티 호기심로 찾아오기도 했다. 김진철은 처음엔 뭐야,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이게 다 손 선수가 언급해서인가? 하며 어리둥절하다가도 점차 잔잔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런 변화를 통해 김진철 역시 조금씩 마음을 고쳐먹었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이웃 가게 사람이면 함께 잘 지내보는 게 나쁘지 않구나 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손흥민이 방문한다면 정말로 정성껏 국수 한 그릇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헬스장 직원들도 갈수록 변화된 운영 방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초반에는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왜 만들어? 라는 반응이었지만, 막상 팀 운동 세션과 기구 관리 체계가 잡히니 회원들 만족도도 높아지고 불만 제기도 줄어들었다. 결국 우리 헬스장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잖아. 귀찮아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문제 생기면 바로 퇴장시키는 게 아니라 대화로 풀고 서로 배려를 유도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면 의외로 운영이 훨씬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걸 모두가 실감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트레이너 교육생이던 젊은 학생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헬스장에서 큰 소동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협력하는 멋진 장면으로 마무리. 손 선수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다. 나도 앞으로 트레이너가 된다면 회원들의 소리를 먼저 듣고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어야지. 그 글은 몇몇의 관심을 끌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쓰기 운동의 장점이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언급되었다. 대단한 혁신은 아니었지만 작은 움직임이랄까. 혼자 한 기구를 독점해선 안 된다는 당연한 규칙이 단순한 규칙을 넘어 사람 사이의 상호 존중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일주일 뒤쯤 매니저는 다시 헬스장에 들른 손흥민을 반갑게 맞았다. 손 선수님 잘 지내셨어요? 그 사이에 많이 바뀐 거 느껴지시죠? 실제로 헬스장에는 이제 아예 벽면에 팀 운동 존이 새로 마련되어 있었고, 피크타임에만 개방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조금씩 정비하고 있었다. 회원들은 한조가 되어 기구 사용 시간을 조율했고, 여전히 혼자 운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개인 존에서 이용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오, 이런 걸 만드셨네요. 좋아 보임니 훨씬 체계적이고 서로 방해도 줄겠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모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예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충돌이 줄었어요. 그리고 혹시 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직 운동해보진 않았지만 벌써 깔끔하게 정리된 기구들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그 사이 그 직원도 나타나 환하게 인사했다. 손 선수님, 잘 오셨습. 오늘은 조용히 운동 즐기시길 바랍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고맙습. 오늘은 주말이라 좀 한가할 것 같네요. 손흥민은 그 말대로 조용히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예전처럼 긴장감이 돌지 않는 편안하고도 살짝 활기찬 공기. 몇몇 회원이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더 이상은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조금 뒤 갑자기 어떤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톡톡 건드렸다. 손 선수님, 저번에 뵀던 사람인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는 고개를 기울여 생각하다가 맞장구를 쳤다. 아, 예, 그때 같이 운동하셨던 분 맞으시죠? 반갑습.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그 후로 저도 팀 운동에 자주 참여하고 있어요. 기구 독점도 없고 서로 같이 세트 돌리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가끔은 운동 끝나고 단체로 식사하러 가기도 해요.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줄 몰랐어요. 손흥민은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말 좋네요. 운동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일석이조죠. 저도 가끔 와서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그는 다시 벤치에 누워 자신의 세트를 시작했다. 주변에는 더 이상 시비 거는 사람도 기구를 독점한다며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각자의 루틴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때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풍경이 자리 잡은 것이다. 벤치프레스 세트를 끝낸 뒤 잠시 숨을 고르던 손흥민은
옆 사람에게 덤벨을 건넸다. 혹시 이 무게 괜찮으세요? 조금 무거우면 말씀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제 차례 끝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짧은 대화 속에도 서로 배려가 묻어났다. 세트 몇 번을 반복하고 나니 때마침 점심시간이 임박했는지 라커룸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오늘 운동을 마친 손흥민도 땀에 흠뻑 젖은 차에 옷을 갈아입으러 이동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짧게 생각에 잠겼다. 축구장이든 헬스장이든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자리와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이구나. 운동복을 갈아입고 나오려는데 라커룸 입구에서 김진철이 나타났다. 오, 손 선수님 오셨군요. 오늘은 바쁘신가요? 시간 괜찮으시면 제 가게에서 국수 한 그릇 하실래요? 예전의 날선 태도와는 달리 이제는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다. 손흥민은 농담 섞인 어투로 되물었다. 오늘도 영업하세요? 분명 진철이네 손칼국수, 맞죠? 네, 맞습니다. 곧 점심 피크 타임이라 손님이 몰릴 텐데 손 선수님이라면 제가 살짝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는 씩 웃으며 말을 보탰다. 특별 대우는 아니고요. 제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겁니 하하. 손흥민이 함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저도 배가 많이 고팠는데 맛있는 칼국수 먹고 싶네요. 잠시 짐만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크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그 모습은 헬스장 회원 몇 명의 눈길을 끌었지만 더 이상은 특별히 소동이 되지도 않았다. 이제 이곳에서는 유명인이든 아니든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서로에게 자리와 기회를 나누는 모습이 당연한 풍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저 사람 처음엔 손 선수님한테 되게 과격하게 따지던 분 아니었어? 맞아. 근데 지금은 꽤 친한 것 같네. 잘 됐지 뭐. 우리 헬스장 오늘도 분위기 좋네. 나도 운동 끝나고 칼국수 먹으러 갈까? 그렇게 다들 웃으며 라커룸을 정리하고 서로 수고했어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번졌다. 언젠가부터 이 헬스장에서는 갈등이 생길 조짐이 보이면 회원들이 먼저 다가가 같이 쓰실래요? 한 세트씩 번갈아 하죠. 라고 제안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배어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의 뒤편에는 장비를 독점한다는 오해로 시작된 작은 사건을 계기로 손흥민이 직접 보여준 존중과 배려, 그리고 대화의 힘이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변화를 이어가며 운동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함께함의 가치를 곱씹게 되었다. 맞아, 다들 바쁘고 힘들어도 조금씩만 신경 쓰면 훨씬 나아질 수 있구나. 유명인이건 아니건 대화하고 배려하면 되는 거지. 괜히 혼자 짜증만 부려봤자 아무도 좋을 게 없어. 며칠 뒤에는 김진철의 국수집에서 손흥민과 몇몇 헬스장 회원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그들은 다음엔 또 어떤 방식으로 함께 운동해볼까? 라며 즐겁게 수다를 떨었다. 손흥민은 국수를 먹으며 역시 직접 반죽한 면이 쫄깃해서 좋네요. 라고 감탄했고 김진철은 얼굴 가득 뿌듯함을 드러냈다.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가게를 찾아주셔서. 제 오해도 풀렸고 다들 운동하러 오면 더 반갑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나가요. 그들은 국수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유행하는 운동법이나 헬스장 내 새롭게 생긴 규칙들, 그리고 근황 등을 공유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훈훈함을 전했다. 그날 이후 작은 SNS 커뮤니티에서는 운동도 제대로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다. 또 누군가는 이건 그냥 작은 헬스장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지 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그 글에는 수많은 좋아요가 눌렸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평일 아침 헬스장에는 또 다른 새로운 회원들이 찾아왔다. 어떤 이는 팀 운동이 그렇게 좋다던데 나도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혼자 하면 잘 몰랐는데 같이 하면 더 의욕이 솟는다고 들어서요
라고 했다. 그중엔 외국인도 있었는데 친구가 SNS에서 본 글을 보여줘서 관심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매니저는 신입 회원들에게 기구 위치를 안내해 주면서 요즘은 시간대별로 팀 운동 세션이 많으니 필요하면 언제든 신청하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적잖이 놀라워했다. 헬스장 안에서 운동을 함께 한다. 는 개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서 틈틈이 이 헬스장을 찾았다.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사진 요청을 받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간혹 사진을 부탁받으면 그는 흔쾌히 물론이죠 라며 셀카에 응했고 대신 그 대신 기구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라며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그러면 사람들은 웃으면서 당연하죠 하고 화답했다. 그렇게 소소한 약속이 오가고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어느덧 이 헬스장은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운영 방식이 한 단계 발전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유명인이 기구를 독점한다는 식의 갈등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웠고 문제가 생겨도 대화와 배려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뿌리를 내렸다. 나중에 손흥민이 해외 리그 일정으로 다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언젠가 이 헬스장에 남긴 작은 메모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무도 모르게 라커룸 게시판에 붙여둔 포스트잇이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함께 땀 흘린 모든 분께 감사함니 기구를 나누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저는 배웠습. 앞으로도 모두가 운동을 통해 즐겁고 건강해지길 바랍니. 언제든 다시 찾아올게요. 손흥민 드림. 이 짧은 메시지는 헬스장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이후로도 회원들은 포스트잇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며 서로 격려했다. 함께 쓰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어느 회원이 댓글에 단 이 말은 이 작은 헬스장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듯했다. 결국 운동이건 사회생활이건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 한동안 특권 의식과 기구 독점으로 얼룩질 뻔했던 헬스장에서의 갈등은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이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연결, 새로운 배움. 사람들은 오늘도 헬스장에 모여 서로서로 돕고 함께 웃으며 건강한 땀을 흘린다. 또 언제 손흥민 선수 오려나? 글쎄, 해외 경기 일정 끝나고 오면 들르겠지. 근데 그때 안 와도 우린 이미 잘 지내고 있으니까 괜찮아. 맞아, 여긴 이제 함께 운동하기가 당연한 곳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헬스장에 활기를 더했다. 칼국수 가게에서 이어진 작은 만남들, SNS에서 퍼진 다양한 운동 팁, 그리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운영 방식의 개선은 결코 거창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다. 어느 날 정문 앞에 이 헬스장은 서로 돕고 양보하는 문화를 추구합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가 붙었다. 그 아래에는 헬스장 로고가 그리고 작게 함께라서 더 강해지는 우리 라는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한 회원이 지나가며 그 포스터를 보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말 그대로야. 함께라서 더 강해진다. 그 누구도 예전처럼 기구를 독점하는 일이 없고 혹시나 장비를 오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번갈아 해볼까요? 하고 자연스럽게 제안한다.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서로 운동을 돕다 보니 오히려 헬스 친구도 쉽게 생긴다. 이런 풍경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갈등으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었다. 누군가는 새로운 제안을 하기도 했다. 주말마다 단체 스트레칭 시간을 가지면 어때요? 라든지 가끔 미니 운동 대회도 열어보자.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이 오가며 헬스장 운영은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었다. 손흥민은 해외에서 경기를 치르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에게도 이 헬스장 이야기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가끔 SNS를 통해 헬스장 소식을 전해 듣고 변화된 사진들을 보며 흐뭇해한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다시 한국에 오면 또 한 번 새로운 운동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설령 그가 오지 않는다 해도 이미 이곳은
함께 운동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헬스장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구와 땀을 나누며 건강해지는 기쁨을 함께 맛보고 있다. 그리고 종종 말한다. 언제든 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알잖아. 대화하고 함께 나누자. 그래, 그렇게 해보자. 우리 식대로. 그 작은 다짐이 이 공간을 더욱 밝게 비춰주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들은 비단 헬스장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 다양한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함께함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게 됐다. 어쩌면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와 모두가 그를 통해 얻은 배움은 헬스장을 넘어 더 넓은 사회로 번져나갈지도 모른다. 함께 써야 기구도 마음도 고장이 안 나죠. 어느 회원이 남긴 이 짧은 말처럼 말이다. 오늘도 그 헬스장에선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고 기존 회원들이 환영해주며 서로 번갈아 장비를 사용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때론 혼자서만 운동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조차 존중받는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더 즐겁고 효율적인 운동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한 관리 직원이 종종 마이크로 안내 멘트를 하곤 한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사람 많을 때는 함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 양보와 협력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운동 되세요. 그러면 회원들이 웃고 박수를 치고 운동을 이어간다. 그제야 비로소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공동체 헬스장의 모습이 이루어졌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기구 독점을 둘러싼 작은 갈등에서 비롯된 깨달음이 있었다. 서로를 존중하면 누구나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 모두가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문장이 앞으로 더 많은 공간에서도 빛나길 바라며 이 작은 사건은 그렇게 모두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었다. 그날의 갈등과 소동은 이미 지난 일이 되었지만 사람들 입가에 남은 미소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변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때고 다시 한번 서로 배려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이 헬스장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말할 것이다. 함께라서 더 강해진다. 자, 우리 번갈아 사용합시다.